안녕하세요. 승무원 준비생 여러분. 저는 이한민입니다. 다른 강의 듣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어 기내 방송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기내 방송은 국내 항공사에서는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외항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기내 방송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사 이후에 또 수료하기 전에는 수료식 송사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임원분들, 사장님 앞에서 송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워크샵 이런 데서 사회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료한 이후에는 이 방송 등급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진급 대상자분들은 진급을 또 하실 기회가 더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내 방송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소리, 발음, 비슷한 맥락에서 전달력, 또 발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소리는요, 기내 방송에서 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극대화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평가절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안정된 목소리, 정돈된 말투, 상황에 맞는 말의 빠르기 이것들을 골고루 갖춰서 최상의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멜러비언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의사소통을 할 때요, 목소리가 38%를 차지한대요.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정이 35%, 태도가 20%, 내용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보이스 트레이닝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복식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발성 연습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연습들을 통해서 목소리 바꾸는 거 정말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무원의 정말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친절함이잖아요. 친절함이 묻어나게 방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으면서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 하니까 얼굴은 안 나오니까 말만 제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분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웃으면서 하고 또 꽁트 같은 거 할 때 화가 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인상 찌푸리고 표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전달이 아주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무원 준비생 여러분들은 아마 웃는 데는 또 연습이 많이 돼 있으실 테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방송 연습 전에 녹음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원고 보시고요. 녹음하세요. 지금 일시정지 잠깐 누르시고 녹음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녹음하고 들었을 때 분명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도 지우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나중에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거 받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녹음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좀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녹음을 많이 해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녹음 꼭 하시고요.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녹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녹음 다 하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승무원을 꿈꾸는 이한민입니다. 내면을 가꿔서 좋은 인상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손님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윙 달고 멋지게 하늘을 날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녹음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색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변화된 모습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비행 중에 목적지 정보나 비행 시간, 그리고 제공할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요. 터뷸런스 혹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방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승객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종류의 방송이 있고 각각의 방송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손님들이 탑승할 때 탑승 편명에 대한 방송이 나옵니다. 손님의 80% 정도가 탑승을 하게 되면 이 방송이 나오는데요. 탑승을 맞게 잘 하셨는지, 혹시 잘못한 손님이 있으면 빨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기내 문 닫을 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슬라이드 체크를 하라는 방송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슬라이드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상 탈출할 때,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할 때 미끄럼틀 같이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 모드를 변경시키면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을 열었을 때 그냥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슬라이드가 바로 터지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변경시키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이건 슬라이드가 처음에는 손님들이 탑승할 때는 디스암드 포지션으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 타기 위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때 슬라이드가 터지면 안 되니까 디스암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가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암드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줘야만 혹시나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암드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주면 기상 착륙을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터지게 되겠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슬라이드가 터져버리면 실수로 만약에 디스암드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암드 포지션 그대로 놔뒀다. 그랬다가 문을 열었는데 슬라이드가 터졌다. 그렇게 되면 슬라이드를 다시 장착하는데 비용도 정말 많이 들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슬라이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빼놓고 다시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죠. 사고가 만약에 났어요. 슬라이드에는 한 40명가량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슬라이드 하나가 터져버렸다. 그러면 비행하기 전에 40명 손님을 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실수를 한 승무원이 믿겠어요. 인턴 때는 절대로 이 실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인턴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 변경을 할 때 손이 덜덜 떨렸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얘기가 잠깐 다른 쪽으로 샜는데 그렇게 슬라이드 체크를 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나면 승무원들이 체크 후에 다시 방송을 합니다. 넘버 1 클리어, 넘버 2 클리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방송을 하게 되고 하고 나서 웰컴 방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상용 장비와 비상구 이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디오 시청을 하게 되고요. 웰컴 방송 전에 이 비디오 시청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륙한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벨트를 잘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이륙한다는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이제 쭉 고도 높이 10,000피트까지 올라가면 기장이 승무원들이 알 수 있게 벨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트벨트 사인 오프 방송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제공할 서비스에 관한 정보 그리고 기내 판매나 목적지 공항의 서류 작성법, 목적지 나라의 서류 작성법 이런 방송이 나오고 또 내려가다가 10,000피트 이하가 되면 기장이 또 사인을 보내주겠죠. 그러면 10,000피트 사인 온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10,000피트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요. 10,000피트 이상이 되면 비행기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고도래요. 그래서 기준을 10,000피트로 정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제자리로 하시라든지
또 창문 커튼을 닫으라는 방송, 이런 방송들을 하면서 착륙에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륙하겠다는 방송과 함께 벨트를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방송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착륙을 하게 되면 이제 또 페어웰 방송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슬라이드 모드를 변경하라는 방송도 나오게 되고요. 또 이외에도 터뷸런스가 일어났을 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도 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 기내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를 찾는 의사 페이징 방송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생각보다 이 기내 방송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정말 많거든요.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죠. 기내 방송 날짜 잘못 말했어요. 요일 잘못 말했어요. 혹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불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카드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불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내에서는 기내에 탑승해서 이제 막 탑승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에 PA 테스트라는 걸 꼭 해봐야 돼요. PA라는 건 기내에 있는 마이크를 말하고요. PA 테스트를 꼭 하고 또 목적지 공항과 목적지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력도 물론 좋아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무슨 방송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한 발음으로 그리고 억양, 속도, 톤 이런 것들에 신경 써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절함이 묻어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송문을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녹음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걸 들어보고 따라서 다시 한번 녹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반복이 돼야 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솔톤으로 밝고 환영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방송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에 맞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얼라이언스 땡땡항공 202편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10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박동수 기장과 김동민 캐빈 매니저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편안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기내 안전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솔톤이었던 것 같아요. 도레미파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또 가장 많이 하는 방송 중에 시트벨트 사인 오프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녹음 꼭 하시고요. 이건 중간 톤으로 정중하게 천천히 방송이라고 써 있어요. 손님 여러분, 좌석 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졌습니다만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화장실을 포함한 기내에서는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머리 위 선반을 여실 때는 물건이 떨어져 주위 손님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승무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 톤으로 정중하고 천천히 방송한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페어웰 방송입니다. 이 방송도 가장 많이 하는 방송 중에 하나겠죠. 이 방송은 미파 톤으로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도록 천천히 라고 되어 있어요. 해볼게요. 손님 여러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현재 시각은 7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타얼라이언스 땡땡 항공을 이용해 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족처럼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떤가요?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느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들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앞서 했던 3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친절함이 묻어나게 방송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의 차이지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친절함 묻어나게 전달력이 있게 그렇게 방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내 방송 연습은요, 뭐든지 많이 읽어보고 연습 많이 하시고 또 환한 미소로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하면 한 톤이 올라가게 되고요. 친절함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기내 방송이 느는 건 많은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녹음해서 듣는 거랑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녹음을 하셔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이런 걸 느끼시면서 연습을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기내 방송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가지를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민정 전 아나운서가 가장 어려워했던 뉴스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 격파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태국의 일부 지역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를 뜻하는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여행 유의를 의미하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된 지역은 방콕 논타부리주 전역과 빠툼타니주 란눔케오구, 사무프라칸주 방필구 지역, 수린 시사켓주의 캄보디아 국경 지역입니다. 네, 뒤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뒤까지 한번 쭉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것들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내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